갈릴레오 갈릴레이,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놓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그의 업적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지동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는 우주관입니다. 사실 처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15세기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왜 지동설로 유명해졌을까요? 갈릴레오의 재판은 종교가 과학을 억압한 대표적 예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재판은 당시 얽힌 상황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했던 지동설. 당시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지식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과학 이론은 최소한의 원리를 통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행성들이 원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하여 억지로 수식을 변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 케플러에 의해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뒤 그의 이론에 매료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당시 발명된 망원경을 이용해 관측으로 지동설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측 증거가 상당히 황당합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의 증거로 내놓은 건 태양의 흑점이었습니다. 천동설이의 근간이 된 그리스 철학은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이 신성하며 별과 행성들은 완벽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측 도중 태양에서 불순해 보이는 검은 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태양의 흑점을 천동설이 틀렸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더 낮아서 생기는 현상일 뿐 지동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학계가 갈릴레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지동설이 과학적 입지를 굳히게 된 것은 갈릴레오의 생애 말기였습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들을 관측한 자료를 통해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이를 통해 행성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갈릴레오 재판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그 종교와 과학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갈릴레오의 재판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갈릴레오의 어떤 지동설 혹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천동설, 그 두 개 사이의 어떤 그 의견이 종교와 과학계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서 서로 싸운 것은 아니거든요. 갈릴레오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어떤 과학계 안에서도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제 나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교회도 갈릴레이의 그 지동설을 무조건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천동설이 결국은 성경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그리스 철학이 이제 교묘히 결합돼서 이제 천동설이 교회의 입장으로 내려왔던 것인데요. 거기에 관해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이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지동설을 지지하고 모든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천동설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종교계 안에서도 과학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은 전공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재판이 일어나던 시기는 지식의 분야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과학으로 얻을 수도
신학에서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레오 재판은 근대 과학이 성립되기 전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재판은 과학과 종교의 흑백 논리의 예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전히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갈릴레오 재판의 우회를 넘어 과학과 종교를 조화롭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